안녕하세요, 멋진 기영입니다. 히어로들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잃었던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로 힘을 다시 되찾았듯이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줄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무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에서 등장한 핌 권총입니다. 행크 핌으로부터 회사를 인수받은 대런은 핌 입자를 상업화시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야망을 품게 되는데요. 행크 핌은 반대를 하게 되고 결국 대런은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옐로우 재킷을 발표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뜻에 반대한 인물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핌 입자를 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의 젤리와 같은 형태의 살점만 남게 되는 끔찍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살점만 남아있지만 아직 살아있는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고어 영어가 따로 없습니다. 대충 휴지에 닦아서 변기해버리는 모습조차 매우 끔찍합니다. 대런이 만들려던 옐로우 재킷보다 오히려 미완성된 핌 입자 권총이 훨씬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인피니티 워에서 유일하게 타노스의 목을 쳤던 가모라의 칼입니다.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던 아이언맨이 겨우 피 한 방울 흘리게 했던 것과는 달리 가모라의 칼은 정확하게 타노스의 목에 꽂혔습니다. 비록 환상이었기 때문에 가모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으나 타노스의 양녀이자 우주 최고의 여전사로서 그의 약점이 어디인지 어떤 무기가 통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기습 공격으로 타노스의 목을 친다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타노스가 쓰러진 뒤 이상하다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모라의 전투력과 칼의 성능으로 볼 때 충분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타노스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습이었지만 확실히 네뷸라와는 격이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크 월드에서 허무하게 패배한 종족이지만 다크 엘프들의 기술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무기는 바로 다크 엘프의 주요 무기인 블랙홀 수류탄입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주변이 마치 블랙홀처럼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주변의 인물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터지는 순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항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공격하는 아스가르디인과 매우 대조적이죠. 와칸다도 그렇고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부대의 모습은 왜 창과 방패가 주요 무기일까요? 이 수류탄은 후반부에 커스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토르를 제압할 정도로 압도적인 스펙을 지닌 커스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제대로 사용한다면 토르와 로키에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리뷰널의 힘이 깃들어 있는 모르도의 무기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무술을 전수해주는 장면에서 첫 등장하며 다크 디멘전의 힘을 받아들인 캐실리우스의 추종자들을 상대하면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지팡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길이를 늘려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도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도의 지팡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등장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리빙 트리뷰널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차단할 정도로 원 오브 올이나 하트 오브 유니버스를 제외한다면 최고의 존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발키리 최고의 무기 복종 장치입니다. 발키리는 아스가르드 최고의 부대이자 헐크와 맞먹는 괴력의 소유자로서 라그나로크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발키리가 가지고 있는 복종 장치는 실로 꽤나 위력적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절한 적이 없는 토르를 단숨에 기절시켰으며 영화 초반부터 토르가 사카르 행성을 탈출하는 중반까지 이 복종 장치를 이용해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취급했습니다. 토르에게 통했던 장치인 만큼 로키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개그적인 연출을 위해 만든 요소에 불과한데요. 토르의 스펙을 생각해본다면 실제로 엄청난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장치를 헬라에게 던졌어도 통했을까요? 아마 부착하는 것조차 실패했겠죠? 토르의 상징인 묠리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토르를 상징하는 심벌이었으며 지금까지도 토르를 떠올리게 만드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딘이 걸어놓은 마법으로 인해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다룰 수 있는데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비전이 망치를 이용해 울트론을 날려버렸으며 고결한 인생을 살아온 캡틴 역시 아주 살짝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토르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에테르를 흡수한 말레키스의 공격에도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영혼의 불꽃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수르트의 화염 공격을 방어할 정도로 공격력과 방어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우월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기를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토르의 손으로 돌아오며 회수할 때 속도를 이용해 적을 해치워버리는 트리키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무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비해서 영화에서는 그다지 능력이 돋보이는 연출이 없었는데요. 라그나로크 초반에 수르트와 그의 부하들을 상대하는 장면에서 마치 욘두의 화살처럼 적을 처리하거나 수르트에게 일격을 가하는 등 역대 최고의 묠리르 액션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CU 역대 최고의 강자인 헬라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라가 사용하는 거대한 칼 네크로소드입니다. 휴대하거나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헬라의 검은 아스가르드에 있는 물론이고 아스가르드의 전투 함대와 발키리까지 몰살시킬 정도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헬라의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그녀가 던지는 칼을 피하거나 반격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칼을 생성할 수 있는 개수와 크기, 형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수십 개의 칼을 한꺼번에 던져 적중시켰으며 건물 크기만한 칼을 이용해 함선을 저지하거나 신적 존재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하인 스커지에게 칼이 아닌 도끼 모양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구력과 위력, 그리고 헬라의 적중률까지 더해져 어벤져스 최강인 토르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헬라의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나 다룰 수 없는 사기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왕을 상징하는 오딘의 무기, 국리르입니다. 아스가르드의 왕에게 주어지는 무기로서 영화에서는 오딘의 전용 무기로 등장하는데요. 오딘이 왕자를 비울 시에는 로키, 헬라, 토르가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서리거인 종족과 다크 엘프들을 상대로 열 에너지를 뿜어내며 무쌍나무를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리거인 종족인 라오페이를 단숨에 처치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르는 헬라를 상대로 딱히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으며 바이프로스트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마다 능력의 편차가 생기는 편입니다. 국리르 역시 라그나로크가 일어나면서 영혼의 불꽃과 겨울성자와 함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스가르드를 잃고 힘이 약해진 토르를 타노스에 대적할 만한 초인으로 만들어준 스톤브레이커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낸 무기이자 타노스의 가슴에 치명상을 남기면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별의 에너지를 버티면서 죽어가던 토르를 부활시켰으며 오딘조차 발동시키기 어려운 바이프로스트를 발동시키는 가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뚫을 정도로 사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톤브레이커의 주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건틀렛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톤브레이커를 만든 H3의 말에 따르면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예정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확실히 토르의 이전 무기를 완벽히 압도하는 성능이며 오딘의 무기였던 국리르를 한참 뛰어넘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톤브레이커는 그루트의 팔로 만들어졌는데요. 스톤브레이커를 화분에 다시 심으면 그루트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건틀렛이야말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의 궁극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었던 H3가 만든 무기로서 모든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스톤의 힘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건틀렛 자체의 내구성도 막강해서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맞아도 절대로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건틀렛이 망가진 모습은 모든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방출했던 핑거 스냅을 시전한 후가 유일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타노스의 손 크기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사용할지가 미지수인데요. 얼핏 봐도 평범한 남자 손보다 3배 이상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톤을 근처에 가져가면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스톤을 장착하면 절대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먹을 쥐지 못할 경우 스톤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MCU 최고의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캡틴조차 힘들어했던 울트론을 쓸어버렸던 제설차나 헬라의 부대를 상대로 무쌍을 찍었던 M16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만든 연출이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